자, 이것이 이제 강령과 해화고요. 그러면 사리연구의 마지막은요. 이제 말이나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해두고요. 차점 사리연구의 마지막은요. 글로 문장으로 쓰는 해도. 글로 문장으로 쓰는 해도. 이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 주신 거죠. 이게 뭡니까? 문장이나 글로 쓰는 해도는요. 감각 감상 내용을 쓰는 것이 뭡니까? 정기일기. 예. 정기일기예요. 이 정기일기가 말이죠. 자기가 읽고 또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말이죠. 이렇게 해도 완전한 해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한 해도가 된 것은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 마지막 해도가 뭔가 그거 자기가 알았던 내용 있잖아요. 알았던 내용을 글로 써야 한다니까. 문장으로 글로 써가지고 표현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해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저는 사실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요. 글을 못 썼어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다 편지 올리고 할 때 편지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요. 또 학교 다닐 때 그 방학 때 저 일기 쓰는 거 아니습니까? 그게 오면은요. 그거다 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기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서 오늘은 어머니 심부름 했다 이렇게 써요. 그 이튿날 가도 또 쓸 것이 쓰는 단련이 안 됐으니까 그 이튿날 또 뭔가 오늘도 어머니 심부름 했다. 매일 이거밖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는요 밖에 있다가 어때 누구한테 편지를 할 때 글을 못 써가지고요. 어떻게 글을 얼마나 못 썼는가 하면요. 뭐 저 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니까? 이렇게 쓰고는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은 여에 하오나 이만 줄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쓰는 것도요. 이게 대단한 연습이에요. 글로 쓰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혜가 열리면은요. 열린 지혜 자기가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알은 내용을 제대로 글이나 문장으로 표현을 하거라. 그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키는 방법이 뭐냐? 정기일기다 이 말이죠. 정기일기를 쓰라고. 그런 게요. 이것 때문에요. 교화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교도들이 교단 가고 싶어도요. 뭐 써내라고 하니까 원불교 가면은 복잡하다. 그러죠? 아이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기도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끝나는데 원불교는 뭔 써갖고 내갖고 발표하라 그러고 그래서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귀찮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글을 그렇게 못 썼는데 원불교 들어와갖고 제가요. 글 쓰는 방법을 일기를 하면서요. 글 쓰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요. 컴퓨터 화면 열어놓으면요. 그냥 착착착착착 써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순서별로 착착착 나와요. 참 정기일기. 자, 정기일기에 첫째는 뭐를 쓰는 거예요? 정기일기에서요. 첫째는 뭐를 하는 거면요. 당일의 작업시간수. 이걸 기재하라 그래요. 작업시간수. 자, 내가 이제 뒤에 제 정기일기를 하나 지금 발표를 할게요. 발표를 하는데 당일의 작업시간수. 이거는 뭔가 하면요. 공부인으로 하여금 몸으로 짓는 수지대죠. 몸으로 짓는 수지대죠. 우리가 심신 그랬죠?
지금 사리연구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잖아요. 제가 이제 하는데 몸과 마음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몸으로 짓는 수지대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그 사람이 몸으로 어떻게 수지를 맞춰갖고 대조하느냐. 그거를 말이죠. 작업시간 수를 기재함으로써 오늘 내가 몸을 어떻게 활용했다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참 치밀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을 가지고 복 짓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선업 짓고 하는데 몸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몸을 말이죠. 엉뚱한 데 사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사용했냐 안 했냐 이거를 말이죠. 작업시간 수를 기재함으로써 그 자기가 몸을 하루에 어떻게 지내고 활용하고 살았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허송 시간 이걸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허송 시간을요. 하루를 지내고 나가지고 자기가 당일에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면서 뭐 몇 시간은 뭐 하고 몇 시간은 뭐 하고 몇 시간은 뭐 하고 몇 시간 허송했습니다. 이걸 적게 돼. 그래서 이 몸을 말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기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정기일기가 말이죠. 작업시간 수를 썸으로써 말이죠. 이 몸으로 짓는 수지를 대조하게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기일기의 첫째고, 두 번째는요. 당일의 수입 지출이에요. 당일의 수입 지출.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그날 당일에 경제적 수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하여간 끝나기가 바쁘게 자기가 호주머니 털어갖고 돈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값 빨리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지독하게요, 음식값 안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여간 제가 부산에 8년간 살면서요, 일도 그 사람하고 많이 했는데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은 사람이 있다니까. 8년간 살면서. 이게 뭔가 하면요, 경제적으로 수지대조가 안 되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 지출을, 당일의 수입 지출을 분명히 이거 기재를 해야 돼요. 그 기재를 함으로써,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적당하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하는 그 단련을 말이죠. 수입 지출을 기재함으로써 그 단련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밤 식사비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은요. 자, 수입 지출 이걸 이제 기재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신작용 처리거리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마음으로 짓는 수지제죠. 참 보세요. 대종사님 참말로 대단하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수지대조예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우리가 쓰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을 활용하고 살잖아요. 하루 산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몸으로도 수지대조를 해야 돼. 몸으로 짓는 수지제도 해야 되지만도 마음으로 짓는 수지제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엉뚱한 데 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써야 될 때는 안 써요. 이거는 잘못된 마음작용이죠. 그 쓸 때는 정당하게 쓰고 안 쓸 때는 딱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을 기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심신작용 처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신자격 처리권은 마음의 수지대조, 마음으로 짓는 수지대조를 하기 위해서 심신자격 처리권을 기재하게 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정기일기에서 뭐를 기재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감각감상. 감각감상.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사 속에서 이 연마예요. 사 속에서 이를 연마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 이치 연마예요. 자,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살잖아요. 이거 보세요. 작업시간수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심신을 작용하잖아요. 해왔고, 이것도 해왔잖아요. 이거 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그런 일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12회 속에서 말이죠. 12회 속에서 감각감상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일 속에 숨어 있는 이치를 찾아내는 것. 그게 뭔가 하면요,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 자, 정기일기 좋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 보고 말이죠.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진짜 원불교 교화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 조건이 지금 되는, 이런 걸 자꾸 쓰라고 하니까 말이죠.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당도 편하게 다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부산에 살 때마다 참 편안하게 교당 다니자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보면은요, 편안하게 교당 다닐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종사님 법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하면은 거기서 뭔가 하면요, 새로운 지혜의 방향과 역량이 트여져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써온 일기를 하나 이제, 이게 지금 학생들하고 훈련 가가지고 이제 정기 훈련, 여름에 겨울 방학 때요, 정기 훈련을 갔어요. 정기 훈련을 가면은요, 이 일과를 이제 계속 정기 훈련 진행을 하잖아요. 하고 이제 저녁에 모여 앉아가지고 한 10분 내지 20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기재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10분 내지 20분 그 기재하는 그 시간에 제가 쓴 내용입니다. 쓴 내용이니까요. 이제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기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알아보세요. 때는 언젠가 하면요, 원기 72년 2월 9일 이성택 정기일기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이제 썼어요. 1. 작업시간 수. 이제 작업시간 수. 하루 24시간 중 7시간은 잠자고 2시간은 식사하고 7시간은 공부하고 2시간은 연불자선하고 3시간은 노동하고 3시간은 휴식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작업시간 수죠. 이렇게 작업시간 수를 하면은 이게 정기일기를 정기 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개인 시간이 없잖아요. 짜여진 시간 속에 착착착착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정기 훈련에서 이 짜여진 시간 속에서 작업 시간 수를 기재했는가 하면요, 정기 훈련에서 그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조절을 자기가 해나가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정기 훈련은요, 상시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죠. 맞죠? 정기 훈련은 상시를 대비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기 훈련은요, 상시 훈련에 대비해 갖고 정기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시 훈련은 또 뭔가 하면요, 정기 훈련에 대비해 갖고 상시를 잘해야 돼요. 맞죠? 상시를 잘못하고 정기에 들어오면은요, 그 정기 훈련 잘 못 됩니다. 또 정기 훈련 잘못하고 상시에 가면은요, 상시 훈련 잘 못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 것은요,
짜여진 일과 속에서 사는 속에서 그 속에서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해나가는가, 조절해 나가는가,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은 말이죠. 상시에 대한 대비다 이 말이죠. 맞죠? 준비를 하는 거다. 확실하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썼던. 그 다음에 수입 지출. 당일 수익금은 0이요. 당일 지출금 0이요. 훈련하면서 뭐 쓴 것도 하나 없고 지출도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 이제 먼저 내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할게요. 제목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에요. 아침 이제 이게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현대식 건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겠죠. 저녁 시간을 끝내고 삼동원 임원 방에 가보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대식 건물 속에서 엄청나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빨리 고치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오전 시간을 마치고 보니 기다리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점심 식사를 빨리 하고 도구를 챙겨서 임원들이 사용하는 세면장으로 직행하였다. 이제 직행했다. 물의 고마움을 어느 때보다도 느끼면서 머리도 감고 몸도 씻었다. 더욱이 따뜻한 물로 말이다. 오늘은 오래도록 물이 나오지 않다가 나와서 그런지 물의 평소에 보다 한결 따뜻해졌다. 물이 평소보다도. 몸의 재개를 마치고 내의의 빨래를 하면서 무심히 따뜻한 물을 내의가 담긴 대에다가 받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 따뜻한 물로 나의 빨래를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내가 따뜻한 물을 쓰면서 갑자기 말이죠. 내가 따뜻한 물로 이 내일을 빨아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바로 온수 수도 꼭지를 닫고 냉수물로 빨래를 하였다. 물론 손은 시려웠다. 그러나 내가 이 빨래하는 물을 찬물로 사용함으로써 온수가 그만치 절약된다는 생각을 하니 일시적으로 이 손가락 손시려움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동지애를 얘기한다. 나는 동지애가 참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나만의 따뜻한 물을 모든 것에 쓰면서 동지애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나의 고행이 꼭 그 물을 써야 될 경우에 동지에게 쓰여진다면 내 따뜻한 물이 말이죠. 내가 쓸 따뜻한 물이 동지에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동지애가 아닌가. 이게 동지애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지들을 위해서 찬물로 지금 내가 빨리 하니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라고 말한다. 하나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말로서 하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가 되는 실천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머리 감고 샤워하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같이 생활하는 동지들도 머리 감고 샤워할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실천이 아닌가. 더욱이 대종경에 물이 흔한 것이나 함부로 쓰면 물귀한 곳에 나는 가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모님의 이 꼴짝이 이 겨울에 따뜻한 온수를 함부로 써서는 된단 말인가. 나는 오늘
찬물로 빨래를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동지애를 생각하였다. 나는 오늘 찬물로 빨래를 하면서 우리 동지들이 모두 나와 하나임을 실천하는 실천으로 나타났다. 오늘 나의 이러한 실천이 비단 빨래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육군의 심신작용으로 확대 실천하여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나됨의 실천과 광대물간 낙원세계의 건설을 위하여 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따뜻한 물, 그 빨래하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심신작용을 바꿨죠. 이제 바꿨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심신작용이 돼요. 이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하려고 하다가 찬물로 빨래를 했잖아요. 바꿔서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신작용이거든요. 바꿔서 한 것이요. 심신작용인데. 여기서 내가 이 일기에서요. 동지애 얘기했죠. 요거에다가 핀대를 맞추면은요. 뭐가 되는가 하면 감각 감상이 돼요. 여기다 핀대를 맞추면요. 자, 제가 이제 동지애. 여러분도 동지애 잘 모르시죠? 저는요. 서원관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학생들에게 수없이 들은 얘기가 뭐인가 하면 이 동지애입니다.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왜 이 동지애를 하면요. 동지애 계속 강조해 학생들은요. 그래서 제가 동지애 그러면은 콤플렉스가 있다니까요. 아니 동지가 말이죠. 잘 못하면은요. 그 잘못하는 동지에게 동지애를 바란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을 동지애를 바래가지고 더 잘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동지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동지가 잘못하는 동지가 있으면은요, 그 잘못하는 동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재해주고, 충고해주고, 바로주고, 이게 동지애죠. 맞죠? 이게 동지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못하는 놈을 내가 이제 뭐라 그러고 꾸중을 하고 말이죠. 잘못한다. 그걸 하잖아요. 하면은 말이죠. 학생들이 떼거리로 몰려갖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동지애예요. 동지애를 발휘해갖고 그 동지를 구해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두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못을 두둔하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이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저는요, 이 동지애 때문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지애를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동지애가요. 그래서 내가 이 동지애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다가 핀트를 딱 맞춰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쓰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시비이해. 이걸 따지겠죠? 자, 동지애가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 이걸 따지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지애 중에서요. 시비의 대소유무. 이게 따져야 된다. 이걸 따지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감각 감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따지면은요. 그래서 이 동지애를 이 일기 내용 중에서 나는요. 이것을요. 감각 감상으로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썼지만도 내가 따뜻한 빨래를 찬물로 한 내용을 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찬물로 내용.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의 심신작용이에요. 그 심신작용은 뒤에 가서 동지애를 얘기를 했는데 이 동지애의 실천이 뭔가 하면은 내가 찬물로 빨래하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동지애의 실천이죠. 그래서 내가 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로움을 당하면은 동지가 말이죠. 이로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말이죠. 동지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심신작용 이제 처리권입니다. 그 다음에요. 감각 감상을 또 하나 할게요.
강강 제 일기입니다. 원기 75년 2월 10일 이성택 정기일기 합니다. 똑같아요. 자, 1. 작업시간 수 하루 24시간 중 2시간은 7시간은 잠자고 2시간은 연구 공부하고 2시간은 수양 공부하고 2시간은 노동하고 2시간은 식사하고 4시간은 휴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시간 수를 썼어요. 그리고 2. 수입 지출 당일 수익금은 0이요 당일 지출금도 0이요. 이 훈련하면서 뭐 돈 쓸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감각감상 이제 제목은요. 제목은 육건의 순서, 육건의 순서.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감각감상을 썼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하는 것은 선후 본말을 알아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은 뒤에 하여 근본적인 것은 그것은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뜻이죠.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고 이 순서가 딱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중시하고 지엽적인 것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만일 수도하는 사람이 선후본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 질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는 이로 하여금 갑갑하고 짜증스러움의 폐해를 내는 것이 뻔한 일이다. 오늘 나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바로 양치를 할 겸 세수하고 발을 씻기 위하여 세면장으로 직행하였다. 세면장에서 먼저 양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 동지 하나가 내 뒤에 들어오면서 역시 양치를 한다. 내가 이제 양치를 하고 있는데 뒤에 학생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그도 양치를 해요. 양치를 하고 있는 내 옆에서 문득 칫솔을 입에 문 채, 그 동지가 칫솔을 입에 문 채 밑에 있는 세숫대에 담긴 빨래를 들고서 빨래판에다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빨래비누를 찾아서 양발을 열심히 비누칠을 해서 세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양치를 하다가 입에 물고 세숫대에 담겨 있는 지금 양발을 빠는 거예요. 이때 나의 생각은 저 빨래를 다 할 동안 칫솔을 입에 물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할 것인가 궁금하게 짝이 없었다. 맞죠? 자, 내 생각에는 치약과 칫솔이 입에 들어있으니 침이 많이 나와서 그 빨래를 마치지 못할 터인데 빨래를 시작하니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한참 비누칠을 하고 빨래판에다 비벼대는 동지가 아니나 다를까 빨래를 중단하고 이번에는 걸레를 빠는 곳으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입안을 헹구는 것이 아닌가. 빨래 빨다가 이제 가서 걸레 빠는데 그거 있죠. 그거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입안을 헹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를 끝내고는 다시 빨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양치를 하다가 빨래를 하고 빨래를 하다가 양치를 하는 것은 육군의 순서는 잘못된 순서이다. 맞죠? 뿐만 아니라 빨래 빠는 장소에 가가지고 양치를 해서 입을 헹구는 것은 걸레와 입을 혼돈하고 있는 처사이다. 걸레와 입을 혼돈하는 거예요. 처사이다. 물론 걸레와 입이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자리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지는 양치를 온전히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역시 일상생활 육건의 순서를 얻자고 하는 것이 수도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우주에
질서가 호리불착의 질서가 정연하듯이 우리의 생활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 질서를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와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공덕에는 유권의 순서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세면장에서 무심히 일어난 광경을 보면서 나는 무심히 펼쳐지는 우주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신앙과 수행의 근본 목적을 반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써본 것입니다. 자, 감각감상 심의장 철권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감각감상 심의장 처리권을 이제 써야 하는데, 이게 제가 전부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전체 내용이요 다 일기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렇게 다 지금 써진다니까요. 제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를 글을 못 썼다니까요. 진짜 글을 그렇게 못 썼는데 이거 쓰기 시작해갖고 원불교 와갖고 말이죠. 이거 하면서 말이죠. 글 쓰는 연습이 된 거예요. 자, 정기일기 아시겠죠? 야, 정기일기. 자, 그러면은요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심신을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요. 자, 심신을 원만하게 아는 공부 첫째 방법은 뭐라 그랬죠? 이제 읽고 쓰는 공부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생각으로 궁궐리는 해도. 세 번째는 말과 언어로 표현하는 해죠. 언어로 표현하는 해죠. 네 번째는 문장과 글로 표현하는 해도. 이 네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지,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심신을 원만하게,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상서문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이제 아는 공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리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연구력이 얻어진다. 정전에서는요, 태종사님께서 연구력이 얻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연구력이 뭐냐? 이 연구력의 내역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리도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연구력의 첫째는 검성님 뭐예요? 들었으니까. 연구력 어떤 힘이에요? 창타님 뭐예요? 예? 사고력이요? 예, 연구력 첫째. 이게 연구력이라고만 했지, 표현을 했지, 교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력이 어떤 힘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리도 하면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요. 첫째 연구력은요, 추상력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예. 자, 추상력은 뭡니까? 어떤 힘이라 그랬죠? 예, 예. 코끼리 상자거든요.
이 코끼리 상자는 질서예요. 이거죠. 질서요.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예요. 형상의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 형상 그랬죠?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의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예요. 이것을 빼내는 힘이에요. 이게 빼내는 힘이다. 이게 뭔가 하면요, 복잡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대종사님 그 식으로 추상력 연구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복잡한 시비에, 인간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한없는 시비의 바다가 건설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비의 바다다 그랬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복잡한 시비의 속에서 무엇을 건져내는가 하면 대소유무 이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본이 뭐고, 소는 말이 뭐고, 유무 변화자는 뭐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추상력이라 그러고, 그 추상력은 연구력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복잡한 시비의 관계 속에서 그 시비에서 근본되는 것이 뭔가, 그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추상력. 2012년도냐, 제가 이사장을 갔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원광대학이 부실딱지를 딱 맞았어요. 그때 들으셨죠? 모두? 부실딱지를 딱 맞아.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 하위 15%에 들어가 버렸어요. 원광대학이. 그 대학 전체 대학, 모든 대학들 다 가지고. 하고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돼버린 거예요. 원광대학이 지금 존폐 위기에 딱 처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이사장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지나갔는데 내가 가니까는 말이죠,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죠, 온 교단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교단이 난리가 나면 한국 사회에서도 난리가 났고 전라북도에서도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걸 수습하냐. 저는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근데 내가 동문들은 찾아왔고 내가 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이사장 물러나라 막 와서 대모하고 줘야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게 뭔가 하면요, 복잡한 시비회가 건설돼 버렸잖아요. 원광대학에. 맞죠? 시비회가 건설돼 버린 거예요. 이 시비회 속에서 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자,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런 게 수도원의 어른들이 말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던 정화단 선서하면서 이 가락지 하나 주거든요. 금가락지. 그런 거 다 내놨어요. 이러고는 난리를 치는데 교단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추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은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뭔가 하면 상을 찾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수장을 내가 만나야겠다. 만나갖고 원광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내가 만나려고 내가 아는 모든 선 라인을 통해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관이 만나준다고 서울시청 앞에 호텔에다가 몇 시에 나오라고 연락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정책국장을 데리고 장관이 왔어요. 그래서 3시간을 거기 앉아갖고 원광대학의 실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요, 이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장관을 만나갖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장관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갖고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장관이 이사장님이 이렇게 온 답례로 자기가 추석이 지난 직후에 원광대학을 방문을 한번 하겠다 약속을 해주더라니까. 됐잖아요. 장관이 온다니까. 그리고 약속을 받고 내가 왔어요. 오니까요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온다고 딱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익산에 있는 모든 매스컴, 익산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모든 매스컴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원광대학이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근데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요. 막 이사장실에서 TV들 카메라가 와갖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제가요 유도 질문을 했어요. 만나서 악수를 하고 앉아가지고, 장관님이 이번에 원광대학을 방문하신 것은 원광대학이 이런 기회를 당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발전할 수 있는 원광대학이 되라고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어쩔 겁니까?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면 됐죠. 그럼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앉아 몇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는 강의 하나 하고 딱 올라가면서 그때 2013년도 이미 입학 정원 4,500명이 결정됐을 때요. 결정됐는데 지금이라도 축소를 해주면은 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탁 주죠. 갖고는요 12개 과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입학 정원 5,000명을 500명을 줄였어요. 그게 막 데모하고 난리 났죠. 교수들은 말이죠 단직 투쟁하고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요 원광대학이 새로운 원광대학이 돼버렸잖아요. 그 3년 후에 지표가 뭔가 하면요 상위 30%에 들어가가지고 A+를 맞았어요. 추상력 아시겠죠? 복잡한 시비의 속에서 그 속에 갈맞져 있는 근본과 지말 이거를 분석해내 가지고 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가 그거를 꿰뚫어내는 힘이에요. 이게 추상력이다. 아시겠죠? 당해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 피상적이에요. 저는요 정말로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뭔가 하면요 이게 반대입니다. 이치를 일로 펼쳐내는 힘이에요. 이치를 일로 펼쳐내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시비의 일로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요 법력이 향상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갖고 인간의 시비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게 성인의 힘이에요. 맞죠? 성인의 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상력은요 적은 것을 크게 만들어 현실적으로 끌고 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의 복잡한 시비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연구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동안에요 우리 교단이 지금 연구력 하면서도요 사리 연구를 하면 연구력이 생긴다. 사리 연구를 하면 연구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연구력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력은요 상상력이다 이 말이에요.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현실 세계 속에다 구현해내는 거예요. 구현해내는 힘 그거를 우리는 상상력이다. 자, 이것은 추려내는 힘이고 이거는 펼쳐내는 힘이죠. 맞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연구력이다. 이거는
줄여내는 힘, 축소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넓혀내는 힘이에요. 이런 힘을 우리는 연구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네요. 이렇게. 우리 연구 좋죠? 우리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대종사님 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연구력을 키워나가는 요 같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갔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